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한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연일 고공행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우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지금도 역시나 불장 랠리가 지속되고 있죠. 자, 하지만 어제 새벽에 엄청난 폭락세가 일시적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엄청난 하락 사태가 발생이 됐고, 자, 여기서 비트코인은 대략 6%에 가까운 엄청난 하락, 알트코인들은 무려 10%가 넘는 마이너스 폭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대부분 8% 이상의 엄청난 하락이 나와주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락 현상에 이은 지금 다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락, 비트가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과 알트코인은 8%에서 무려 10%에 가까운 엄청난 폭락 사태에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그러한 빔이다, 청산 빔이다, 개인들을 털어내고 다시 주가를 올리려는 속임수의 폭락이다, 또는 개인들의 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매도였을 것이다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추측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었을 텐데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이 없거나 사기꾼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기꾼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이유는 근거가 없고 그냥 껄껄무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생각이 똑같은 일명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대충 때려 맞춘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무언가의 추측성 발언에 의해서 많은 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그들과 다르게 저는 어제 이 하락세가 왜 찾아왔으며 앞으로 암호화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하락은 제가 일명 말하지만 차익 실현에 의한 매도입니다. 그리고 큰 손이 이탈을 한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큰 손은 누가 나갔으면서 나감과 동시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손바뀜이 일어난 이 상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플러스 악재가 하나가 더 나왔죠. 악재 플러스 악재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큰 손이 나간 악재가 하나가 있다면 여기 플러스는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드디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예전에 게임스탑 아실 겁니다. 게임스탑 사태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게임스탑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숏으로 엄청난 공매도를 쳐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한동안 박살이 났었죠. 지금 모든 공매도 세력들의 타켓은 바로 어디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업에 공매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미 시작된 이러한 발언들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폭락세를 부추겼다는 그러한 팩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앞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해외 현지에서도 곧 일시 조정이 찾아온다. 일시 조정은 그냥 일반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폭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연일 신고가로 갱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심리가 엄청나게 우세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섭게, 이게 지금 4시간 봉인데요, 30분 만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폭락 현상으로 올려놨었던, 힘들게 올려놨었던 상승분을 일명 30분도 안 돼서 폭락을 시킨, 이거를 이렇게 30분 봉으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30분 만에 5%가 넘는 폭락세가 나왔고요. 비트코인은 여기 꼬리까지, 음봉이 이어서 이 양봉 보시면 밑에 꼬리 있죠? 꼬리까지 포함하면 대략 6%에 가까운 엄청난 폭락 현상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면 메이저 알트코인은 그냥 적어도 8%에서 10% 마이너스, 그리고 잡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12% 이상 폭락 현상이 나와주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게 개인들의 청산빔으로 알고 있는 많은 하수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들의 매물을 털고 올리는가 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생 투자해도 돈을 못 벌죠. 왜? 남들과
개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트코인과 비롯해서 비트코인이 왜 하락을 했는지 여기의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은 얼만큼 하락을 했죠? 자, 도지코인을 보시면은 어제 대략적으로 10%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무섭게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비트와 알트와 밈의 성향의 차이가 다르고, 자, 여기에서 밈코인들이 다시 재차 강한 반등을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중심에 서 있는 리플 같은 거, 자, 리플 같은 코인들 또한 어제 보시면은 몇 프로예요? 대략 11%가 넘는, 꼬리까지, 여기 밑에 꼬리까지 포함하면은 대략 몇 프로다? 30분도 안 돼서 마이너스 12%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가 리플에서 폭락이 나오려면은 지금 리플의 시가총액은 무려 127조 원, 어제 상승분을 쳤으면은 한 130조 원 됐어요. 130조 원 하는 기업이 단 30분 만에 마이너스 12%. 자, 이거 현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대략 한 17조 원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시장에서 10조가 넘는 금액들이, 대략 20조에 가까운 금액들이 엄청나게 빠졌다라는 거는 과연 개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개인들을 청산하게끔 만드는 바로 누구다? 흔히 청산을 시키고 가려는 세력들의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세력들도 이렇게 전체의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악재가 있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개인들의 청산 빔이다, 뭐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매도다 하시는,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계좌를 보면 1일비, 일주일 한 달은 수익 날 수 있을지언정 1년치 계좌를 통계치로 정확하게 장담컨대 한번 까보면요, 이 사람들 무조건 마이너스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자기 객관화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개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에 평생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로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을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왜 올라가요? 다들 트럼프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물론 트럼프의 영향이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에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실적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성장성이 미친 듯이 상향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기업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거고요. 그 가치의 플러스 누구예요? 뒤에서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주면서 심지어 불장이 찾아오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자, 그런데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이지 집중적으로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면, 실행을 해도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일부분만 정책을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감은 100%인데, 기대감은 1000%인데 기대감에 비해서 실행력은 100%라고 치면 아무리 좋아도, 그게 정책으로 실행돼서 좋아도 주가는 폭락합니다. 왜? 전 세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예상치가 웃돌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이번에도 실적 잘 나왔습니다. 상향 조정됐고 실적도 저번 연도, 저번 분기의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좋게 나왔고 영업이익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폭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을 머금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기대감이 사라지면 바로 보다 폭락하는 현상이 어디에 투자 시장에서나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재개발 이슈가 있고 재개발에 뭐 학군 들어서고, 그 학군 들어서는 곳에 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요. 근처에 지하철역까지 있으면 기대감에 뭐가 붙습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프리미엄이 뭐예요? 예상치의 기대감이 존재를 해서 실적이 누구보다 잘 나올 거고 땅값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더 올라가겠네. 그럼 1억짜리가 2억, 못해도 3억까지는 올라가겠네. 이렇게 기대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뭐다? 피다. 피가 뭐예요?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에 더 기대감, 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은 뭐예요?
프리미엄이 아니라 일명 도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동산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재개발과 학군과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이런다고 해서 그 기대감에 프리미엄이 붙는데, 여기에서 도가 지나치면 여기서 뭐가 붙어요? 거품이 붙습니다. 거품, 즉 뭐예요? 기대의 가치, 기대의 프리미엄의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 여기에서는 바로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패닉셀, 폭락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자, 코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에 CEO가 마이클 셀러죠. 자, 마이클 셀러가 이 CEO예요. 미국 정부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BTC,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매수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다분분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면,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의 매수, 비트코인에 매수하는 물량 자체가 점점점 줄어든다면 이건 시장의 기대감보다 미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폭락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트럼프가 앞으로 미국이 전략자산으로 채택을 시키면서 매수는 한다라고 했지만 매수가 의미 있게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 또 실망감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값어치 이미 선반영이 됐다. 주가가 그래서 1억 4천 가까이 올라온 것이다 라고 선반영, 프리미엄까지 다 붙여준 가격대라고 지금 형성을 한 많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여기에 자산 운용사들을 포함해서 이 리서치 업체들은 뭐예요? 공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의 공매도 대거 출현 예정, 대거 출현도 나왔고, 이것은 뭐냐? 이미 비트코인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치의 이 실적과 가이던스를 선반영을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건데, 이것을 지금 선반영이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품론 때문에 많은 공매도 세력들은 거품이라고 보고 숏, 하방에 베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방에 베팅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나가서 보시면은, 자, 뉴욕의 월스트리트 증권가죠. 증권가에서도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가 사실상 비트코인 기업으로 통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의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공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엄청난 실적을 자랑하면서 여기에 영업이익까지 전해지면서 모든 나스닥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들을 제치고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심지어, 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BTC, 일명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채택이 되는 이 비트코인 하나 보유했다고 해서 2024년도에 대략 7-80원 하던 게 지금 얼마까지? 450 밑에 거의 400달러까지 엄청난 상승이 찾아와줬습니다. 거진 약 400%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무려 이렇게 보시면은 120조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기업의 시가총액은 120조가 넘는데, 자, 너무나 거품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업의 공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기업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인 시장에도 당연하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플러스로 공매도도 하나의 작용을 했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비트코인에 뭐예요? 올인을 한 기업이죠. 보시면 여기도 이 비트코인 투자에 올인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오히려 폭락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CEO인 마이클 셀러는 현재 가장 많은 뭐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투자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호재란 호재는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재라는 악재는 어떠한 것을 갖다 붙여서라도 전부 다 선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거물급으로 이름이 알려진 많은 고래들이라고 표현하죠. 큰 손들이 일명 비트코인 대규모 조정 임박이라는 말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거물급들도 지금 거품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불과 몇 개월 전으로 표현하면은 엔비디아의 고점을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엔비디아도 AI 혁명적인 산업이 나오고, 미래 혁명적인 산업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기업의 실적과 모멘텀 성장을 이어준다고 했지만, 그리고 세상을 AI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최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이유는 뭡니까? 기대감에 주가가 한 5년치에서 10년치가 선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더 거품론이 쌓이면서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감보다는 하회하는 엄청난 패닉셀이 나왔던 거죠. 자, 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억만장자,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물로 불리는 갤럭시 디지털 최고의 경영자 CEO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비트코인을 너무 좋아하고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때쯤 많은 개인들의 광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그것은 뭐다? 기대감 플러스 여기에 나오는 선반영은 이미 1억 3천 많이 쳐줘도 1억 4천이 맥심인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샤넬백, 클래식백 1000만원, 롤렉스 시계 기본적인 거 한 5천만원 한다 치면 지금 롤렉스 시계 하나가 3억, 샤넬백 하나가 1억 2천 이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5천만원짜리 하던 롤렉스 시계가 한 짝에 5억을 주고 시계를 사야 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히려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샤넬백이 클래식백 하나가 1000만원짜리인데 1000만원짜리도 리셀가가 붙어서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을 충분히 선반영해서. 근데 이 1000만원짜리 가방이 1억 2천만원까지 시세가 지금 올라왔다 치면은 이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파는 사람이 많을까요? 시장은 결국에는 다수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소수가 돈을 법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 다수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돈을 버는 소수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선반영이라는 진짜 포모의 광기에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감정적으로 제어를 시키고 공평성 있게 시장을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20% 급락하면 알트코인은 플러스 한 40% 급락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40% 폭락을 한다라는 거는 다시 폭락장 내지는 하락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고 나발이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고 기업은 기업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무너지면 어떠한 코인들도 무너져요? 밈코인도 같이 무너집니다. 자, 밈코인도 같이 무너지면은 결국엔 그 다음에 하락장일 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트럼프가 발언하는 코인들이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과 밈코인까지 폭락을 하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찾아온다? 디커플링 현상이 찾아오면서 모든 수급들이 트럼프의 수혜주인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많이 올라갔던 도지코인이라든가 시바이누 코인이라든가 이 밈코인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다른 밈코인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엄청난 폭락 현상이 찾아올 겁니다. 폭락 현상이 찾아오면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뭐예요? 대장주가 바뀐다라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와 흐름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되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뭐예요? 결국에는 희소성이 있는 코인이고, 저 또한 지금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160만 불을 수익 중인데, 저는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폭락을 한다, 전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좋고, 거기에서는 전 인생 베팅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도 67만 불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억에 가까운 돈을 찰시론으로 매도를 해놨죠. 아직 시드가 여유있게 현금으로 많이 남아져 있고, 폭락을 한다 치면 저는 밑에서 엄청나게 주워 담을 용의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 가치수단의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채택이 되는 이제 비트코인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악재가 펼쳐지면서 폭락장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평단가가 엄청 낮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 평단가는 64,000인데 여기에 제 청산가는 43,800달러, 여기는 오지도 못하는 금액대입니다. 왜? 여기에서 50% 폭락 현상이 나와도 49,000대일 거예요 아마. 그럼 뭐다? 제 청산 로스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저는 더 추가 매수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최소한 못해도 비트를 150개에서 한 200개 정도 더 잡을 것 같아요. 그렇게 친다 했을 때는 이제는 밑에서 저점으로 비트코인과 관련 없는 악재로 하락을 했을 때는 주워 담는 게 맞다. 그런데 반대로 비트코인의 악재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을 한 거면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수를 하고 하지 않고의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상 하락한다고 폭락한다고 이거는 뭐 조정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매도 물량입니다. 이거는 뭐 청산빔입니다. 개인들의 청산빔을 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걸으시고요. 분명 제가 항상 뭐라 그러죠? 자기만의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매매할 때는 자기만의 온전한 관점과 매매 기준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뭐예요? 다수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무조건 소수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제가 앞으로도 많은 관점들과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전망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서 알트코인의 매수 기회점, 그리고 분명 트럼프의 새로운 테마성으로 알트코인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해요.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는 뭐 도지코인이라든가 시바이누라든가 뭐 마가라든가 혹은 트럼프 코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는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차기 알트코인 대장주, 그 코인으로 많은 수급들이 몰릴 텐데, 그럴 땐 언제다? 메이저 알트코인과 기존에 지금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폭락 현상이 찾아올 때 디커플링으로 올라간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짤막하게 종료를 하도록 하고, 이 어제 나온 하락빔, 어제 무섭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가량 폭락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최소한 못해도 8%에서 마이너스 12% 넘게 폭락을 했었던 이 현상은 우리가 그냥 개인들의 청산빔이다라고 해서 넘기면 안 된다라는 점. 진짜 돈 못 버는 하수들 혹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매도였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운으로 수익 보거나 혹은 작도 그려놓고선 그냥 지지저항, 돌파, 눌림 이런 걸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그러한 현상이고, 이거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고 다 알고 있는 거죠. 다수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항상 여러분들은 소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한 청산이 아니라 진짜 자산 운용사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비트를 차익 실현하고 나간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보시면은 2,700조가 넘습니다. 2,736조인데 2,736조 원이나 하는 비트코인을 단숨에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6% 하락을 시키려면 시가총액이 얼마나 빠졌냐? 적어도 30분도 안 돼서 한 140조가 이탈이 된 겁니다. 140조 원이 이탈됐다는 거는 개인들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할 수 있는 돈이 아니겠죠. 140조 원. 그렇단 말은 큰 손이 몇 명이 나갔고, 그 큰 손들은 지금 나간 금액으로 다시 분명 어느 한 기업의 공매도를 때리려고 준비 중일 겁니다. 즉 하락을 시작하기 위한 무언가의 스탠스가 나올 거라는 거고, 이 차익 실현한 물량들을 누군가는 또 받아서 이렇게 말아 올렸죠. 이것은 뭐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난 거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된다?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면서, 결국엔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것은 설거지하는 이 세력들이 슬슬 달라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 시장의 관점에 대해서 이것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애들 특징은 꼭 수익 보고 좋아라 합니다. 아, 얼마큼 벌었다 이러면서 좋아라 해요. 절대 고수는, 절대 천상계 트레이더는 그런 걸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긴장이 되고요. 지금은 더 두려워해야 될 시기입니다. 수익이 난다고 비트나 알트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환호성에 좋아하면 안 되는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뭐요? 시장에서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뭐라 그래요? 신법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대략적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해본 경험치가 바탕이 돼야지 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투자 10년도 안 해놓고 나서 뭐 5년, 6년 투자해놓고 나서 뭐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할 것 같습니다. 작도 찍찍 끓여놓고 뭐 하락해서 추세가 뭐 상방으로 돌파가 되면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뭐 이런 허접대기한 발설하는 사람들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들의 계좌는 분명 반드시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거는 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항상 반복됐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26일날 코인 시장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있죠. 즉 이 과세에 대한 것도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26일이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11월 26일 날 이 민주당 측에서 과연 과세에 대해서 어떤 발표를 할지 이것도 하나의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항상 아시죠? 저는 일요일 날은 이제 쉬기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은 쉽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